2022년 한화는 기아의 투수 김희환을 내주고 외야수 이진영과 투수 이민우를 영입했죠. 외야 거포를 영입하기 위한 정민철 전 단장의 결단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트레이드의 핵심이었던 한화 이진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이진영 선수의 진짜 가치,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진영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가 뭐죠? 똥파워, 공갈포. 실제로 이진영 선수 공갈포 맞습니다. 일명 애덤던 지수라고 불리우는 세이버 지표상으로도 공갈포로 분류됩니다. 이 애덤던 지수는 홈런, 삼진, 볼넷을 모두 더한 값을 타석수로 나눈 값인데 이를 TTO 퍼센테이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TTO 퍼센테이지가 4할 오픈 5리로 팀 내에서 제일 높습니다. 이진영이. 아무래도 삼진도 볼넷도 홈런도 그냥 다 많아서 그런 거겠죠. 근데 저렇게 TTO가 높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고요. 그만큼 타율이 낮더라도 생산성 있는 타격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진영 선수가 낮은 타율 때문에 저평가를 받는 걸 생각하면 더더욱 이 애덤던 지수는 이진영의 가치를 설명하는 데 빠져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삼진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혹시 선구안이 안 좋은 건 아닐까 싶잖아요. 근데 의외로 눈야구가 좀 되는 타자입니다. 이진영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S존에 들어오는 공에는 방망이를 내고 S존에 들어오지 않는 공에는 반응하지 않는 것을 선구안이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존 스윙을 많이 하고 아웃 스윙을 적게 할수록 높아지는 값을 페이션스 퍼센테이지라고 부르는데 이게 선구안 지표로 참고할 만한 아주 좋은 기록이거든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진영은 오히려 노시환보다도 좋은 선구안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이 됩니다. 게다가 타석당 볼넷 비율은 12.6%를 기록을 했고요. 타석당 투구수도 4.29개로 마구잡이로 잡아돌리는 타자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소 이미지와는 다르게 꽤나 인내심을 가지고 한 타석 한 타석을 진득하게 임했던 타자였던 거죠. 물론 이진영이 얻어낸 볼넷은 정은원 선수처럼 오롯이 곤란했다기보다는 일발 장타를 의식한 투수들의 어떤 유인구 위주의 볼 배합이 가져온 결과의 가능성이 더 높긴 한데 그 또한 이진영이 좋은 타자임을 방증하는 거겠죠. 작년에 이진영 선수는 121경기에서 타율 2할 4푼 9리, 출루율 3할 4푼 4리, 장타율 3할 9푼 4리, WRC 플러스 117.5를 기록했습니다. 의외로 이 기록은 최은성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매우 흡사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진영의 BABIP, 즉 바빕이 최은성의 바빕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바빕은 바비신이라는 밈 때문에 운빨의 영향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질 좋은 타구를 날려야 인플레이 타구의 안타 확률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운빨로만 치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진영의 높은 바빕은 분명 조사해볼 필요가 있는 기록입니다. 다만 바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해서 조사를 해야겠죠. 바빕은 홈런 타구를 포함하지 않을 뿐더러 모든 타구를 동등한 가치로 판단하거든요. 일례로 내안타와 담장을 직격한 2루타가 바빕 세계에서는 그냥 똑같은 안타 한 개따리로 취급을 받거든요. 좀 그렇죠? 그래서 바빕의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플레이 타구들의 퀄리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컨택 퀄리티, CQ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바빕이 잘 설명해주지 못하는 타자의 생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붐이라는 지표까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영의 컨택 퀄리티와 바붐을 확인해 봤더니 이진영의 컨택 퀄리티가 팀 내 2위, 최은성보다도 훨씬 높더라는 거예요. 최은성보다 높은 바빕이 결코 운빨이나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드 안으로 집어넣은 타구들의 이벤트 결과가 상당히 우수하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진영의 트랙맨 지표를 확인해봐도 강한 타구 비율이라든지 타구 속도, 발사각 이런 것들이 리그 평균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바붐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데 이는 많은 삼진 개수에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바붐과 WOBA 간의 높은 상관계수를 고려했을 때 높은 WOBA와 그렇지 못한 바붐은 이진영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진을 좀 줄이라는 얘기예요. 다만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높은 컨택 퀄리티가 보장된 타자이기 때문에 삼진만 줄이면 생산성이 바로바로 좋아질 여지가 다분하다는 뜻도 되겠죠. 삼진을 줄이고 필드 안으로 자신의 타구를 보낼 수만 있다면 최은성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타자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하나 팬이시라면 노시환 선수의 성장 일대기를 절대 모르실 리 없겠죠. 프로 2년차까지 수도 없이 많은 삼진을 당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21시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합니다. 다음 년도 좀 부침이 있긴 했지만 2-3시즌에 커리어 하이까지 기록을 했죠. 이 과정에서 눈여겨볼 건 이 노시환 선수의 뜬 땅 비율입니다. 매 시즌 뜬공의 비율이 점차 증가했어요. 라인 드라이브의 비율은 줄이고 계속 퍼올리기 시작합니다. 힘이 워낙 좋은 선수다 보니까 정확하고 강하게 때리는 것보다 멀리 보내주는데 초점을 좀 맞춰준 거죠. 놀랍게도 이러한 성장세를 이진영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삼진을 좀 더 줄이고 점차적으로 라인 드라이브보다는 공을 띄우는 쪽으로 발전한다면 이진영은 충분히 매년 20개 이상의 홈런을 생산해낼 수 있는 타자가 될 것입니다.
이진영 선수의 떡상 요소에는 환경적인 요소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2025년에 우리 뭐 바뀌죠? 야구장 바뀌죠? 하나생명 이글스파크에서 베이스볼 드림파크로 왼쪽 담장이 더 낮고 더 가까워집니다. 무타자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장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진영은 당겨친 타구의 비율이 70%를 넘길 정도로 극단적으로 당겨치는 타자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진영의 성장세와 내년에 있을 홈구장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2025년이 이진영의 커리어 하이 시즌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내년 시즌 끝나고 제 예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댓글 달러 다시 와주세요. 자, 수비를 잘한다고는 못하겠는데 이진영 선수가 그래도 어깨만큼은 수준급이거든요. 작년 시즌에 이제 팀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보사를 기록한 외야수기도 하고요. 본인의 주 포지션인 그 우익수 자리에서 뜬공 처리 시 추가 진루 허용 횟수가 단 한 번도 없을 리가 없는데 이거는 지금 스태티지가 스포키로 바뀌면서 데이터가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도 없진 않겠죠. 그래도 아무튼 우리 팀 외야에 몇 없는 그 강견인 건 사실입니다. 타자에게 클러치 능력이 실존하는 것에 대한 어떤 논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이진영 선수의 클러치 능력 따져보겠습니다. 평균 레버리지 인덱스에서 타석당 레버리지 인덱스 값을 뺀 클러치 수치가 0.41이 나오네요. 자신의 성적 대비 0.4승 정도를 더 기여했다는 얘긴데 다만 클러치 지표는 타자의 주력과 좀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진영의 클러치는 대개 주자 1루 상황에서 병살타를 모면한 결과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확인해보면 실제로 작년에 이진영은 병살타를 4개뿐이 안 쳤어요. 그래서 클러치가 높게 나온 것 같고 이것보다는 차라리 득점권 타율이나 주자 1루 상황에서의 장타 이런 걸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확인해보니 득점권에서 꽤나 평균 이상의 타격을 해줬고 아쉽게도 1루 상황에서 장타 이런 건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제가 몇 개월 전에 확인했었을 때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쨌든 클러치 상황에서 강해지는 타자인 건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삼성전 그 우규민 상대 말로 없는 임팩트가 너무 커서 확실히 스타성은 있는 선수 같죠? 자, 이렇게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이진영 선수의 찐 가치 한번 알아봤고요. 지금 서산에서 퓨처스 폭격 중이라던데 조만간 아마 다시 1군 무대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하나이글스가 서산에 숨겨놓은 또 하나의 다이너마이트 이진영 선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 통해서 이진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 마음껏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이글스 칼럼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